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사라진 월드컵 트로피. 2010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피파 월드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다. 개막식부터 엄청난 열기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고, 남아프리카 특유의 부부젤라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발생했다. 피파가 보관하고 있던 월드컵 트로피가 사라진 것이다. 트로피는 피파 본부에서 최첨단 보안 시스템 속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CCTV에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당황했다.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 피파 회장은 즉시 수사를 의뢰했고, 국제적인 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중 한 명인 프랑스 출신의 탐정 장피에르 로랑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닐 것이라 확신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단순한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보안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마치 황금처럼 빛나는 물체를 들고 있는 낯선 남자를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탐정 로랑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다. 조사를 해보니 목격자는 밤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가죽 가방을 들고 사막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남자는 얼굴을 가렸고 급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로랑은 마을 근처의 모텔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AM이라는 이니셜이 적힌 예약 명단을 발견했다. 로랑은 즉시 그 남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사는 결국 국제적인 절도단과 연결되었고, 이들은 몇 년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귀중한 보물들을 훔쳤던 범죄 조직이었다. 이들의 리더는 안토니오 마르케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도둑이었다. 그의 조직은 주로 예술품과 스포츠 기념품을 훔쳐 암시장에 팔았다. 하지만 월드컵 트로피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상징이자 한 나라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마르케스의 행방을 추적하던 로랑은 결국 그가 트로피를 경매에 붙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매 장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로랑과 경찰은 비밀 작전을 세우고 마르케스가 트로피를 내놓는 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경매 당일, 마르케스가 트로피를 공개하는 순간 경찰과 탐정팀이 들이닥쳤다. 혼란 속에서 마르케스는 트로피를 들고 도주했지만, 로랑은 그의 동선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결국 마르케스는 호텔 옥상에서 포위되었고,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트로피를 내려놓았다. 트로피는 무사히 회수되었고, 피파는
이 사건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대중들에게는 보안상의 문제로 트로피를 재확인했다는 정도로만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은 무사히 열렸다. 우승팀인 스페인은 트로피를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들이 손에 든 트로피가 한때 세계 최고의 도둑의 손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피파 내부에서만 전해지는 비밀 이야기로 남았지만 탐정 로랑에게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제목: 사라진 화물선의 미스터리. 2010년 3월 한 척의 화물선이 싱가포르 항구에서 출항했다. 배의 이름은 블루 오션. 총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목적지는 일본 요코하마였다. 화물선에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들이 실려 있었으며 아무 문제 없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항한 지 일주일 후 화물선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블루오션은 마지막으로 필리핀 해역을 지나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고 폭풍도 없었다. 하지만 3월 15일 선박은 어떠한 구조 요청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 해안경비대와 국제해상안전기구는 즉시 수색 작전에 나섰다. 몇 주 후 화물선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한참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하지만 배에는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없었고 모든 화물도 그대로였다. 마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4월이 되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의 한 어촌 마을에서 실종된 화물선의 항해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구조되었다. 그는 심한 탈수 상태였으며 정신이 혼미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기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린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붉게 변했고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무전도 끊기고 모든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후 이상한 그림자가 배 위를 덮쳤고 그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한 가지 섬뜩한 점이 있었다. 그의 팔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고대 문자처럼 보였다. 과연 그는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 이 사건이 세간에 퍼지자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해군은 이 사건을 기밀로 지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실험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고 실종된 승무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에서 발견된 항해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실종되었고 그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다. 2010년 블루오션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 진실은 바다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혹시나 언젠가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제목 기적의 편지. 2010년 봄, 뉴욕의 한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청년 에단은 우연히 서점 우편함에 들어온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주소도 없이 루카스에게 라고만 적혀 있었다. 에단은 루카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봉투를 서점 안으로 가져왔다. 봉투를 열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그 안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1950년대 뉴욕 거리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한 남녀가 담겨 있었다. 뒷면에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루카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에밀리로부터. 그는 이 편지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제야 서점에 도착한 것인지 궁금했다. 편지가 다른 주소로 잘못 배송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다가 이제야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애틋한 표정을 보며 에단은 이 편지가 가진 사연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단은 서점 손님 중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매일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고르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혹시 성함이 루카스인가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에다는 조심스럽게 낡은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루카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더니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60년 전 나의 첫사랑이었던 에밀리가 보낸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젊은 시절 에밀리와 사랑에 빠졌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그녀와 헤어져야만 했다고 했다. 당시 에밀리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루카스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에다는 결심했다. 함께 찾아봐요. 에다는 오래된 전화번호부, 신문기사, 심지어 도서관의 기록까지 뒤지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뉴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에밀리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을 때 루카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마침내 에단과 루카스는 에밀리가 머물고 있는 양로원으로 향했다. 루카스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에밀리를 발견했다.
에밀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스쳐갔다. 루카스, 정말 당신인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적이 피어올랐다. 잃어버린 60년의 세월이 단 한마디로 이어졌다. 에밀리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았다. 난 늘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편지를 받지 못한 줄은 몰랐어요.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받았으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요. 그들은 다시 만났고 남은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에다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에밀리는 루카스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며 지난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걸었던 센트럴 파크 기억나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때 당신이 장미꽃을 가져와서 내게 줬었지. 에밀리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루카스의 손등에 올렸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나 봐요. 루카스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소. 사랑이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것이란 걸. 가끔 한 장의 편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6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처럼 인연은 결국 운명처럼 이어지는 법이니까.